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특목고 자사고 입시 질문과 답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단하게라도 답글로 답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답글로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학고 입시 Q&A나 또 외고 국제고 입시 Q&A, 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자사고 입시 Q&A도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오늘 말씀드릴 특목고 자사고 입시 Q&A는 영재학교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학생이라도 좀 공통적으로 참고해야 될 내용들, 상위권 고교 입시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목록인데요. 최근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서 특목고 자사고 입시 전반과 관련된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ENKAR님,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2학년 때 전교 부회장을 하다가 2학기에 전학을 가면 기록에는 남지 않나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안 되는지, 또 그것이 전학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학을 간다고 해서 이전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내용이 전학을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계속 누적이 되어서 기록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댓글에도 남겨드렸고요. 특히 임원활동, 전교 부회장이나 학급 회장 같은 임원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6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남게 되는데요. 그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6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작성 예시인데요. 자율활동 보시면 우리 흔히 뭐 자동봉진이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질문자께서 남겨주신 임원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도 자율활동에 기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학급 반장 해고선 가로치고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대략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사실 이 기록이 언제 적혀지게 되고 또 학생 본인이 언제 전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적히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질문자분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1학기 때 임원활동을 했고 그리고 2학기 때 전학을 갔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리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기록을 완료하시는 기간이요, 1학기는 보통 8월, 2학기는 2월에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을 마무리 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1학기는 8월 이전에, 또 2학기는 그 다음에 2월 이전에 담임 선생님 또는 그 학과 선생님께 자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면 전학 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죠. 그 과정에서 누락이 없는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활동은 특목고 입시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꼭 기록에 남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안 적어 주실 이유는 없으니까 아마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기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과학고 지원 예정이신 학생인 것 같아요. 영어로 비타민 팍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과학고 생각하는데 과학고에서 성적이 하위라면 명문 일반고에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과학고뿐만 아니라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또 학부모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특목고 자사고 선택과 입학 준비에서 특목고 자사고 선택 합격 가능성 대입 유불리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몇 말씀을 더 좀 보충해 드리자면요. 사실 이 질문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질문입니다. 여기는 뭐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문자분께서도 아마 자 명문 일반고에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 뒤에는 결론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몇 등 하는 게 대입에 더 유리하냐 뭐 이런 질문이시겠죠. 결국에는 대입 유불리를 염두에 둔 질문이신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입이 굉장히 뭐 복잡하고 목표 대학이나 또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에 따라서 대입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정시, 또 뭐 논술 이런 대입 전형에 따라서도 특목고냐 일반고냐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본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 대학 들어갈 때에는 대입 제도가 지금과 또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특목고냐 일반고냐 이렇게만 따져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보통 이런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최근 대입의 대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 특목고가 좋으냐 일반고가 좋으냐 이런 질문으로 압축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고등학교 내신 내가 어느 학교 갔을 때 더 내신 따는 게 좀 유리하냐 내가 어느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내신을 딸 수 있고 그 학교에서 그 정도 내신이면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느냐 뭐 보통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압축하더라도 사실은 대학에 따라서 또 학종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학종 유형에 따라서 특목고와 일반고의 유불리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특목고나 자사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고3 때 원서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연세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고려대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고려대 쓰려고 그래요. 그건 당연히 그 전에 자기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 통계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같은 학종이라도 또 대학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고 선호하는 학생 유형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통계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학종이라는 전형이 단순히 우리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답을 얻으려면 사실은 목표 대학이나 목표 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로드맵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학교 학생이 대입 로드맵을 명확하게 정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식은 이런 선택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신을 따기 쉬운 곳으로만 치면 일반고가 특목고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반고 내신과 특목고 내신이 대학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시는 겁니다. 실제로 한 2, 3년 전에 연세대 설명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정량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일반고 6등급, 7등급 학생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 입학처장 분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연세대 정도 지원하려면 특목고 학생은 한 4등급 이내, 그리고 일반고 학생은 한 2등급 이내 정도 내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연세대의 입장일 뿐이고 대략적인 얘기일 뿐이지 대학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학종 생기부 내신에 따른 대학 지원 전략과 합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연세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일반고 가서 2등급 안에 드는 게 더
수월하냐, 아니면 특목고 가서 한 4등급 안에 드는 게 더 수월하냐, 뭐 이런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댓글에도 남겨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내신 따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고의 경우에, 일반고에서 상위권 인서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내신 등급이 그 연세대에서도 말했지만 2등급 정도인데요. 내가 고등학교 평균 내신이 뭐 2등급 초반이다, 2등급 중반이다, 요 등급이 사실 쉬운 등급이 아닙니다. 전체 학년 평균 등급의 비율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 전체 평균 등급이 2등급대 이내에 들려면 반에서 적어도 3, 4등 이내에 들어야지만 2등급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고에서 이렇게 2등급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 기본적으로 특목고 학생들과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특목고는 그런 학생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중위권 진입 자체도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목고에서도 한 4등급 정도, 3년 평균 내신이 4등급 정도 유지하려면 각 과목별 4등급은 전체 상위 40% 안에만 들면 되지만, 각 과목 평균, 각 학년 평균이 4등급 이내에 들으려면 전체 석차 기준으로는 상위 30에서 35% 이내에는 들어야 평균 등급이 4등급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목고에서도 4등급 단다는 게 사실 쉽진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시 경쟁력, 수능 경쟁력은 차치하고 수시 경쟁력, 내신을 기반으로 한 수시 경쟁력을 염두에 둔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고, 교육 과정이 본인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 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학교의 대입 실적이나 내신 유불리만 따져서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이 질문자분처럼 과학고에서 하위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명문고에서 뭐 상위권 하는 거, 이런 건 뭐 예상하기도 힘들지만, 특목고 하위권이라도 몇 등급인지, 또 일반고 상위권이라도 몇 등급인지,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면 내신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수학과학을 좋아한다든지 또는 영어를 좋아한다든지 과목 선호도가 우선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이제 심화 과목들 커리큘럼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셔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또 잘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런 학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과목을 들어야 내신도 잘 딸 수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비교과 영역에서도 자신과 잘 맞는 특색 활동이 있는 학교들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설사 좀 내신이 기대보다 안 나오더라도 요즘 대입에서는 다양한 방식 경로로 목표 대학을 한번 두드려 볼 수 있으니까 단순히 성적보다는 교육과정 적합성을 한번 따져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요, 아까 질문 남겨주신 영어로 ENKIR님 해주셨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구독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고 싶은데 제가 1학년 때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병결지각, 조퇴, 결석을 각각 3번씩 했었고, 2학년 때는 병결지각과 조퇴를 1번씩 했습니다. 성적이나 봉사, 독서활동은 많이 했고 동아리도 학생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출석 상황이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방해할까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요약하자면 특목자사고 진학할 때 학생부 중학교 출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학생부 관련된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화면을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출결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 3번 항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전체 수업 일수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뭐 결석, 지각, 조퇴는 다 아실 테고, 결과라는 건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거나 뭐 수업에 참석을 안 했을 때, 또는 수업에 좀 늦게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는 뭐 일종의 페널티인데요. 이 출결과 특목고 입시에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특목고 입시에서 중학교 출결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고하는 것과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출결 상황을 당연히 참고하지만 뭐 결석이 며칠이다, 지각이 몇 번이다 이런 걸 점수화해서 입시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는 학교에 따라서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출결이 점수화돼서 입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입시처럼 출결 상황이 점수화되는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외고 입시 같은 경우 1단계 점수가 160점인데요. 이 160점은 영어 교과 성취도로만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결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석 일수 하루당 학교에 따라서 마이너스 0.1점에서 1점씩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학교에 따라서 요 기준이 요거하고 좀 더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단 결석에 대한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드렸지만 자, 요 결석 일수에서 질병, 무단, 기타가 있는데 감점이 이루어지는 요소는 요 무단 결석 부분입니다. 무단 결석이 많아지면 누적 감점이 당연히 많아지고 1단계 점수가 깎이다 보니까 출결 점수 때문에 아예 1단계에서 탈락하거나 1단계를 통과했더라도 2단계 점수 합산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입시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자들의 점수가 각 학교 내신 산출식 기준으로 만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0.1점이라도 깎이면 그것 때문에 아예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체험활동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행 일자가 허용된 체험활동 일자보다 초과가 되어서 무단 결석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특목고 진학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질병 결석은 날짜가 많더라도 입시에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기타 결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가족 간병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이기 때문에 무단처럼 감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만 아니면 결석이 있더라도 특목고 입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각이나 조퇴도 이 무단이 쌓이게 되면 3회가 쌓이게 되면 결석 1일로 처리가 됩니다. 질병 지각이나 질병 조퇴 같은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시에서 성적이 반영되는 학기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만 1단계에서 점수화 되는데 이 출결 상황 감점 적용은 전학년 전학기가 누적된다. 그래서 내가 2, 3학년 때는 무단 결석이 없어도 1학년 때 무단 결석이 있으면 그걸로 감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하실 분들은 무단 결석 부분 그래서 반드시 미리 좀 챙겨 두셔야 되고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이 출결 사항을 정량화해서 점수하진 않지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면담이나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질병 결석이라도 좀 질병 결석이 많으면 그때 왜 아팠고 뭐 학업에는 그때 지장이 없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무단 결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목고 자사고 입시 질문과 답변 첫 번째 시간 그냥 질문을 많이 다뤄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추가적인 질문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은 물론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곧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